그래서 이제 이 주민 참여, 시민 참여를 통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한 4가지의 틀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4가지의 틀은 에드가 페레라고 하는 그 평생교육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변화를 일으켜내는 4가지 기둥이라는 의미로서 4P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첫 글자가 P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이제 주민 참여에 관해서도 패러다임과 포지션과 프로세스와 프로덕스 이 4가지 개념을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주민 참여가 필요한가, 그 다음에 지금 관양 이동에서 실험하고 있는 이 실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이 그림은 1960년대 석수동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우리 마을들은 이러한 공간들을 가지고 마을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빨래터와 우물가 이런 것들이 마을을 구성하는 중요한 공공의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은 이런 마을에서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근대화된 마을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패러다임은 새마을운동으로부터 주어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이 추구했던 것은 결국 산업화였고요. 물질적인 부를 창조함으로써 우리는 행복한 마을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추진됐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역시 우리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부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을의 변화, 마을의 패러다임의 변화의 과정 속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제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3가지 정도의 텀을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1987년도에 일어났던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1997년도에 일어났던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07년도에 일어났던 안양에서의 마을의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이 3가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7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정치 패러다임은 다들 기억하고 계십니다. 87년 이전에는 정치 권력은 그 군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불과 30년 전 얘기지만 벌써 아마 까마득한 옛날처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적인 민주화라고 하는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는 경험을 했고요. 그런데 그 10년이 지나서 우리는 경제 패러다임의 일대 변혁을 경험합니다. IMF 경제 위기를 계기로 해서 우리 경제 관념들이 많이 변화한 걸 느낍니다. 97년 이후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사적 이익을 축적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97년 이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한눈 팔지 않고 돈을 저축하면 비교적 안락하게 미래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IMF를 경험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제 IMF 이후에 일어났던 현상들을 쭉 보면서 발견한 유행어가 하나 있는데요. 10억 부자 되기가 IMF 이후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안전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각자 개인적으로 10억을 챙겨야 된다. 또는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험을 들어야 된다. 또는 땅을 마련해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적 이익을, 사적 재산을 축적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동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우리 안양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불과 1년 반 전의 얘기입니다. 1년 반 전의 얘기를 잠깐 저랑 한번 보시죠. 네, 지난 성탄절 안양에서 실종된 이혜진 우예슬 어린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길 기원하는 노란 리본 달기 운동이 안양에서 시작됐습니다. 실종 어린이를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한정원 씨입니다.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의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아줍니다. 실종된 이혜진 우예슬 양이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아이들의 마음이 노란 리본에 담겼습니다.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누나 혜진이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 억류된 이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며 노란 리본을 달았던 어린이들이 이번에 다시 리본을 꺼내 달았습니다. 리본 달기는 아이들과 선생님이 논의 끝에 결정한 작은 실천입니다. 노란 리본 달기는 두 어린이가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하는 마음과 함께 아이들에게 안전한 안양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이곳이 아이들의 안전한 곳인가, 그리고
학교 이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른들이 정말 각성하고 그 계획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성탄절 안양에서 실종된 이혜진 우예슬 어린이. 네, 불과 우리 안양 시민들한테는 1년 반 전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저희 YMCA에서는 이 사건을 그때 보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30년 동안에 우리 마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던 것일까, 그리고 이 변화가 현재 오늘날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질문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왜 두 아이가 지나가는 것을 또는 사라지는 것을 아무도 못 봤을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저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 마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안양에 살고 있는 안양의 사람들이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요. 근대화되는 우리 마을의 변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이 같이 사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는 학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새마을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마을의 물질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는 방식에는 우리가 많이 익숙해졌지만, 그와 동시에 그 물질을 함께 나누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는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가지게 된 의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말 우리는 마을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같은 마을에 산다고 해서 마을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반성들을 하게 됐고요. 마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 시설을 만들거나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야 될 과제에 우리는 직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게 된 어떤 그 배경에는 아마 저는 이제 우리가 국민소득 2만 불 달성 이런 어떤 물질적인 토대가 기본적인 배경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물질적인 토대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새롭게 잊어먹고 있었던,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이제는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시를 발전시키고 마을을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낡은 것을 부수고 새로운 아파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빨리 벗어나서 같이 살아가는 마을을 만드는 것으로 우리의 관심을 이동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상징을 여기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동안 APAP에서 만들어졌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학운공원 근처에 가면 육교에 있습니다. 제목은 리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리좀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새로운 것이 생성될 때 과거처럼 규칙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모여지는 어떤 만남이 일어날 때 거기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비전이 생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마을이 이런 리좀처럼 만들어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리좀을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의 이해 방식은 이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심이 있고 주변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심에는 도시가 있고 마을은 주변에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미래의 마을은 중심과 주변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마을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중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을 만들기, 주민 참여의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